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도대체 뭘 했길래 영상도 안 올리고 그랬냐 하고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유튜브 활동은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대신 틈틈이 하반기에 나올 저스티스의 한 뼘 더 깊은 세계사 중국 편을 틈틈이 집필하고 있었고요. 클래스 101에서 협업 제안이 와서 역사와 함께 보는 오늘날의 국제정세, 과거와 현재를 잇는 통찰이란 제목으로 국제정세 관련 강의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총 16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강의 시간은 약 3시간 정도입니다. 지금 클래스 101에서 보실 수 있고요.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스티스 채널 회원분들께는 일주일에 한 편씩 계속해서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회원이 되셔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 근황은 이렇고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번에 제작한 국제정세 강의 내용을 조금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지금부터 강의에서 다루는 핵심 내용 중 일부를 말씀드릴 테니 들어보시고 흥미가 생기신 분들께서는 클래스 101에 방문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는 현재 지구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국제 정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세 가지 테마로 분류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테마는 미중 패권 경쟁이고요. 두 번째로는 2026년에 펼쳐지고 있는 미국 이란 전쟁을 포함한 중동 분쟁, 그리고 세 번째로는 러우 전쟁을 포함해서 러시아와 서방의 대결에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강의는 이 세 가지 테마가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을 먼저 알아봅니다. 그러지 않고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만 분석하는 것은 이 국제 정세의 테마들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 가지 테마가 모두 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다 얽히고 설켜 있는 관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펼쳐지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 같은 경우에 겉으로 보면 미국과 이스라엘 대 이란의 전쟁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노림수를 펼치고 있는 전쟁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란의 레짐을 무너뜨림으로 해서 원유를 통제하고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원유 수출을 막고요. 그리고 지금 많이 격상되고 있는 페트로 위안을 누르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페트로 달러를 사수하려는 전쟁이 바로 미국 이란 전쟁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예로 러우 전쟁 같은 경우에도 겉으로 보면 단순히 영토 전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수십 년간, 그러니까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 지금까지 약 30년간 미국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이 자신들의 세력, 여기서 말하는 세력은 경제적으로는 EU, 군사적으로는 나토를 말합니다. 이 자신들의 세력을 동쪽으로 넓혀가면서 러시아를 압박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지노선이 바로 우크라이나인 것이고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서는 더 이상 빼앗길 수 없는 최후의 보루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를 빼앗길 수 없는 러시아가 선제 타격을 한 전쟁이 러우 전쟁인데 이 러우 전쟁이 왜 미국 이란 전쟁과 연결이 되냐면 이란이 이 러우 전쟁을 보면서 핵무기를 반드시 보유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크라이나도 핵을 개발하던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1990년대에 부다페스트 각서를 쓰면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영국과 미국의 핵우산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비록 몇십 년이 지나긴 했지만 러우 전쟁을 통해서 침략을 당하게 된 꼴이 됐죠. 이 전쟁을 목도하면서 이란으로서는 반드시 핵무기를 보유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2003년도에 이라크 전쟁이 펼쳐진 다음에 후세인이 당하는 것을 봤던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 같은 경우에도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미국의 핵우산 안으로 들어가지만 결과적으로는 약 7, 8년 후에 자신의 정권을 잃어버리고 말죠. 이 부분도 이란이 분명히 봤었던 역사이고요. 하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비록 지금 경제 제재를 받고 있긴 하지만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체제 유지에 성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광경을 이란이 지켜봤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반드시 핵무기를 북한처럼 보유해야만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느낀 거죠. 하지만 그 과정이 되게 거칠었습니다. IAEA의 사찰도 거부하고 계속 자신만의 길을 가다가 결국에는 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떠안은 거죠. 만약에 이란이 지금 핵무기를 보유했더라면 2026년에 지금과 같은 폭격을 맞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 밖에 미중 패권 경쟁에 대해서도 메인 테마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AI 소프트웨어나 AI 인프라 구축 대결은 물론이고 그 이면에서 펼쳐지고 있는 에너지 쟁탈전, 예를 들면 석유라든지 천연가스, 히토류, 원자력 같은 에너지 패권 문제를 같이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군사 패권 문제, 대만 해협을 둘러싼 양안 문제도 같이 다뤄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으로 총 8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고요. 개별 강의는 모두 16개입니다. 각 강의당 시간은 약 10분 내외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체 강의 시간은 약 3시간 되겠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것과 같은데요. 이렇게 캡처해 놓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제 책 저스티스의 한 뼘 더 깊은 세계사 유럽 편과 중동 편을 보조 교재로 활용하면서 강의했으니까요. 혹시 책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저자 직강을 들으시면서 함께 공부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역사 유튜버니까요. 각 테마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를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니까요. 역사를 좋아하시는 구독자분들의 만족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간간히 지금껏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역사와 국제 정세를 함께 보는 영상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